안녕하세요. 주식 보좌관 김대입니다. 자, 이 험난한 주식시장 우리 선배님들 반드시 좀 승리할 수 있도록 제가 끝까지 보좌하겠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오늘 일요일 오후 12시 56분이 좀 지나고 있는데요. 제가 포스코 그룹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사실 제가 15년 동안 애널리스트를 하면서 포스코 그룹에 대한 영상들도 많이 보여드렸고, 사실 포스코 관련해서 제가 여러 가지 증권사 했을 때는 리포트도 참 많이 썼던 기억이 있는데요. 오늘 포스코 그룹을 제가 오늘 영상을 올리면서 좀 많은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20년이 좀 넘었죠. 20대 초반 때, 실제 포항에 있는 포항, 이제 포스코 스틸이죠. 포항 제철소에서 한 6개월가량 제가 이제 대학 시절이었는데 일을 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만 이제 포항을 갔을 때는 이 제철소를 처음 보고 이 견학이 아니라 이제 일터로 제가 이제 출근했을 때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좀 장엄하다라는 얘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뜨거운 용광로들과 그 많은 인력들이 진짜 엄청난 인력들이 이 포항제철소에 근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계열사들과 이 하여튼 뭐 웅장하다, 장엄하다 뭐 이런 표현이 참 제 20대 때 생각이 납니다. 하지만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이 철강 사업이 그룹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가 지금은 기업 소재부터 해서 2차 전지, 에너지 사업, 건설 사업, 이 신생 플랜트들로 사실 사업 영역을 넓히면서 여러 가지 사업, 미래 사업에 대한 먹거리를 가져가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다만 지금 이 가장 추구하는 즉 2차 전지 관련해서 이 재료 독립이라는 것은 사실 지금 포스코 그룹 전체적으로 중국산 이 자재나 이 원자재들이 92%에 차지할 만큼 중국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는데 사실 올 초부터였죠. 사실 이제 작년 말부터 사실 흐름들은 있었지만 올 초부터 이 중국산 자재에서 탈피하려는 그런 엄청난 움직임들이 있으면서 마치 지금 미래를 반영하듯 즉 미국에서는 지금 뭐 IRA부터 해서 AI 반도체, 그다음에 지금 생물보안법, 그 중국산 대중국 관련해서 이 AI 반도체와 그다음에 이 그 자국민의 건강까지 생각하는 DNA 관련해서 건강 관련해서 또 IRA 즉 전기차 이 보조금 관련해서 중국산 재료를 이용하게 되면 사실 이 보조금 혜택을 못 받는 등 중국 그 제재가 많다 보니까 이 재료의 독립이란 이 소재는 굉장히 포스코 그룹으로서는 사실 엄청난 현명한 선택이었다. 다만 최근 이 그룹사들이 2차 전지 섹터 자체가 이 리튬 배터리, 즉 캐즘 현상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이 매출이 좀 감소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영상 속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재료의 독립을 이 포스코가 이걸 선택했을 때 사실 이 전사적으로 엄청난 재도약을 꿈꾸고 이 부분에서 굉장히 사활을 걸었다는 부분들. 즉 지금 현재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낙선이 되면서 이 11월 5일 날도 사실 주가는 출렁거렸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포스코는 이제부터가 다시 본격적인 싸움이다, 시작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선배님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포스코 그룹이 지금 나아가는 길과 포스코 그룹이 왜 지금부터 반등을 하고 지금부터 왜 모아가야 하는지 이유를 명확히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 선배님들 유튜버입니다. 제가 우리 선배님들께 15년 동안 애널리스트를 하면서 지금은 주식을 단 10원도 하지 않습니다. 뭐 제가 주식을 못해서 안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우리 선배님도 아실 것 같아요. 지난주 영상들 꼼꼼히 챙겨보시면 지난 한 주 총 열흘 기간 걸쳐서 150% 이상의 수익을 실제 달성을 했고요. 이거는 뭐 우리 선배님들 제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선배님들 이렇게 수익 내드리면서 혹시라도 신용잔고 물려있는 분들이라든지 또는 이 한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이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이 제가 주말마다 종목 분석해보면 20 종목에서 많게는 30 종목까지 들고 계시는데 이렇게 자금이 꽉 묶여 있을 때 제가 수익 열심히 내드리면 선배님들한테 분명히 이 주식 보좌관으로서 큰 도움이 될 거다. 전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도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바란 부분들은 바로 이런 좋아요, 구독 많이들 눌러주시면 전 그렇습니다. 포스코가 됐던 삼성이 됐던 SK 하이닉스가 됐던 우리 선배님들 여러 개 종목들 좀 힘들어하신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 드리고 타점 드리면서 우리 선배님들 반드시 승리하는 그 순간까지 좀 보좌를 하고 싶거든요. 자, 그렇다 보니 우리 선배님들 좋아요, 구독, 물론 이게 제 월급일 수도 있고 저희 가정의 행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유튜브라는 게 참 재밌는 게 좋아요, 구독들이 많이 올라올수록 많은 노출, 즉 추천 콘텐츠로 엄청나게 많은 노출들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지금 포스코가 시총이 전체 이 상장되어 있는 그룹사로 하면 56조 시총이 좀 넘죠. 그러다 보니 80만 개개별 포스코 주주들 한 번에 이분들을 다 같이 제 영상을 볼 수는 없겠죠. 하지만 최소한 10%도 아니고 뭐 1% 정도만 8만 정도, 5만 정도가 같이 볼 수 있다고 하면
포스코 그룹 이렇게 저가로 빠진 상태에서 굉장히 저는 이걸 지금 많이 묶여 있다기보다는 눌림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포스코 그룹은 현재 눌림목 자리다. 이런 자리에서 좀 같이 좋은 자리에서 좀 모아가면서 반드시 좀 크게 상승할 때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때를 맞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좀 바쁠 것 같아요. 포스코 그룹 전체적으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포스코 홀딩스 지주사죠. 이 지주사인 포스코 홀딩스는요, 전일 2.44% 하락한 32만 원의 장은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차트적으로 봐도요. 기본적으로 이 단기 5일선이 현재는 밑에 지지라인들이 없기 때문에 단기 5일선 저항선에서 터치를 하면서 윗꼬리를 좀 달고 내오는 음봉 거래가 나왔는데 일단 거래량은 전일 대비 132.06%가 나왔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미 해리스 부통령 낙선에 대한 부분들은 리스크는 해소되었다고 봤을 때 지금 이 자리에서 음봉이지만 사실 외인들, 기관들, 금융투자, 연기금 등은 슬슬 움직이기 시작했다. 자, 개인 같은 경우는 사실 이 해리스 부분에서 이 낙선이 되었을 때 되려 이런 눌림목 자리에서 저가라고 판단했던 게 제가 봤을 땐 굉장히 현명한 판단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포스코 그룹을 재료 독립도 좋고 2차 전지에 있어서 중국에서 탈피하는 것도 너무너무 좋은데 기본적으로 이 두 그룹이 사실 움직여야 포스코를 다시 한번 불씨를 살려낼 수가 있다. 저는 판단합니다. 그게 바로 포스코 퓨처엠과 그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자, 이 두 기업이 왜 살아야지만 포스코 전체적인 그룹들이 살아야 되는지 오늘 영상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포스코 인터내셔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전일 대비 0.95% 하락을 했죠. 금요일 날은 0.95% 하락한 52,300원의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거래량이 42.79%, 즉 거래량이 없는데도 가격대가 이 박스권에서 지금 박스권에 들어와 있다라는 부분들. 사실 전 그렇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대부분의 우리 주주님들이 뭘 생각하시냐면 단기간에 세력들이 들어오면서 이탈하지 않고 지금 자, 이때부터 상승했던 주요 원인이 뭐였나요? 바로 대왕고래 프로젝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우리도 산유국으로 가자는데 이 사실 반로가 됐던 부분인데요. 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사실 반응을 했나요? 우리 주주분도 아시겠지만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예전에 동해 가스전 시추할 때 이때 이미 한 번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랬다 보니 대왕고래 프로젝트 얘기 가장 먼저 나왔을 때 한국가스공사와 가스공사 그리고 GS글로벌 그리고 제일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포스코 인터내셔널로 사실은 낙점이 되었었죠. 관련 뉴스 또 하나 보고 오겠습니다.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주가 쏙쏙 올라온다. 동해 가스전 개발 대왕고래 시추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미 우리 선배님들 대부분이 많이 아시겠지만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해서는 이미 S&P 글로벌이 투자 자문사, 즉 돈을 대는 회사죠. 투자 자문사로 선정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실 멀기만 요원하기만 했던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됐고 이 석유공사에서 이미 첫 시추에 대해서 허가를 신청을 해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다음 달 12월 달에 첫 시추가 들어가는데 지금 굉장히 확률이 높은 곳에 첫 시추를 하면서 수조 원대 매물들이 나올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모두 이 지금 대왕고래 프로젝트에서 좀 일단 첫 번째 슈팅이 좀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럼 제가 이 부분도 살짝만 풀어드릴게요. 굉장히 길어질 수가 있어서 S&P 글로벌 우린 보통 아람코라든지 사우디 아람코나 아니면 뭐 우리 이스라엘 쪽으로 많이 좀 이 투자 자문사를 좀 기울었었는데 갑자기 미국의 S&P 글로벌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S&P 글로벌 한국가스공사 제 영상을 보면 말씀 거기서 나오지만 S&P 글로벌이 지금 누구의 수혜를 받고 있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바로 트럼프 당선인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한참 경합 중인 10월 달에 S&P 글로벌 전 회장이었죠. 이 전 회장이 이 죄송합니다. 제가 실시간 라이브로 하다 보니까 소리가 좀 나올 수 있는데요. 자, 전 부회장이 이 트럼프 당선인에서 당선을 확신시하면서 이 지지 라인들을 보냈고요. 실제 S&P 글로벌 즉 지금 미국 시장의 모든 주가 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 연동하는 S&P 글로벌에서도 트럼프 낙선을 내면서 트럼프 트레이딩을 첫 시작했던 이런 기업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
지금 S&P 글로벌이 투자 자문사로 나서고 이에 대한거래 프로젝트 첫 시추에 첫 삽을 트게 되면 지금 현재 미국에 있는 S&P 글로벌 주가가 굉장히 우상향으로 잘 올라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도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반응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건 사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대왕고래 프로젝트만 입고를 하는 회사가 아니라고 제가 예전 영상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 게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포스코 그룹이 제가 중국에서 탈중국을 모든 재료를 탈중국을 지금 꿈꾸고 있고 그걸 목표로 잡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움직였던 게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에요. 탈중국 공급망 전력의 앞장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무역 이쪽이 포스코그룹 2차 전지 계열사의 기존 공급망인 중국에서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죄송합니다. 오전이다 보니까 발음이 이렇게 안 좋나요? 탄자니아, 캐나다 이쪽으로 네트워크를 굉장히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실제 캐나다 쪽 회사인 그 블랙록 마이닝 있죠? 이 밑에 나와 있죠. 자, 호주겠죠. 광업회사 블랙록 마이닝 자회사 탄자니아 파루 있습니다. 그라파이트와 미엔지 광산에 1,0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33억 정도를 미리 투자해서 25년 동안 약 3만 톤, 총 75만 톤 규모의 천연 흑연 공급 계약을 이미 체결을 해놨어요. 이 부분이 왜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자, 말씀드렸죠. 우리 지금 2차 전지가 갑자기 폭락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해리스 부통령이 낙선이 되면서 지금 해리스 부통령의 이 정책 테마가 바로 2차 전지 섹터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부분이 일시적으로 일단 낙선은 된 거, 일단 하락이 됐지만 트럼프 지금 당선인이 항상 말하는 게 IRA를 철폐하겠다. 즉 지금 전기차 관련해서 보조금 지급하는 것들을 철폐한다라고 이전 당선 전에 이제 경선 때 사실 많이 말을 했는데 지금 IRA 철폐를 당장 할 수가 없겠죠. 왜? 그렇다면 이게 지금 테슬라에서 뭐 일론 머스크 아시겠지만 트럼프 당선인의 가장 우호 세력이 테슬라였습니다. 일론 머스크였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트럼프 당선이 되고 나서 가장 지금 테슬라 주가는 정말 천정부지. 지난 금요일장에서 플러스 8% 이상 그 시총이 무거운 종목이 8% 이상 급등하면서 상승세 3일간 연속으로 우상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일단 트럼프 입장에서도 바로 이 IRA를 철폐하기는 상당히 힘들 거다. 거기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속해 있는 공화당 있죠, 선배님들. 이 공화당에서 가장 많이 내세우고 있는 게 지금 가장 경합주로 활발했던 게 어딘가요? 조지아주랑 펜실베니아였죠. 여기서 사실 이 2차 전지 관련해서 공장들을 뭐 LG 엔솔부터 해서 사실 지금 포스코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 기업들에서 지금 이 투자를 나서면서 엄청난 대단히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갑자기 IRA를 철폐한다고 해서 이 공장들을 건립을 무산시킨다? 굉장히 타격이 심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IRA는 이제 철폐는 아닐 것이다. 그래서 이 리스크는 해소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다만 기간이 좀 걸리겠지만 부분적으로 좀 줄일 수는 있겠죠. 이 보조금 자체를 좀 줄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철폐는 아니다. 그럼 이런 부분 봤을 때는 이 트럼프가 가장 어디다 먼저 때리겠습니까? 바로 대중국 관세. 예전에 제가 한참 애널리스트로 활동했던 2015년, 16년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도 미중 무역 분쟁이라고 해서 그때 시작했던 게 바로 이 관세였었습니다. 엄청난 관세를 일단 중국산 이 재료에다가 관세를 때리겠죠. 제가 이 부분에서 포스코 그룹이 지금 움직이는 대중국 관련해서 이 재료 독립 이 부분이 엄청난 시너지를 받게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과감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이미 재료 독립에 있어서 먼저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 재료를 사실 원천 재료들을 가져가는 기업이 바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이제 석유 시추까지 들어가는 부분이 이것도 에너지 자원이니까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고 이것들을 자구룹 계열사들로 밑으로 내려주는 기업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래서 지금 대한거래 프로젝트 분명히 엄청난 슈팅들, 지금 엄청난 기대감이 가지고 있죠. 거기에 이 재료 독립 부분, 이 부분이 지금 약간 물 밑에 있는 것 같지만 이 천연 흑연에 대해서 이 부분들 엄청난 시너지로 올라올 것이고 포스코 그룹 자체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밀어줄 것이다. 왜? 자, 이건 또 포스코 퓨처엠 사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6천억 신종자본증권 발행하기로 했다라고 해서 기사들 보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 선배님들 신종자본증권 해서 이거 뭐 좀 생소하다 단어가 생소하다고 하는데요. 그냥 부사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주인증권 부사채라든지 그냥 이 신주를 주는 부분이 아니라 이자를 주면서 CB 발행한다고 그러죠. 이자를 주면서 만기 시에는 이제 다시 돌려주는. 근데 그걸 어디로 가는 거냐?
이 6천억을 모두 지주사인 포스코 홀딩스에서 출자해 주는 거예요. 5천억을. 1천억은 외부 투자자를 받는 거고요. 자, 그만큼 이 포스코 퓨처엠에 돈을 수혈한다는 이 뜻은요. 다르게 생각하면 바로 장인하 회장. 포스코 그룹의 지금 장인하 회장은 이 어, 2차 전지, 그다음에 재료 독립. 지금 이제 그룹 계열 그룹사 전체 전반적으로 지금 이 재료 독립에 대해서 뜻을 굽힐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캐즘 현상 통해서 2차 전지가 지금 영업이익이 내려가고 지금 이 사업 모델이 지금은 주춤하지만 자, 포스코 그룹 지금 철강으로 다져진 이 엄청난 자금력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 철강 안에 섞여 있는 게 뭡니까? 조선, 그리고 건설, 무역. 지금 트럼프 트레이딩 되면서 가장 지금 핫한 게 뭐죠? 바로 조선. 이 조선 사업.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대한민국으로 전화해서 했던 부분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 통화한 게 조선 쪽이랑 에너지 원전 관련해서는 강력한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한국 그 윤석열 대통령 일단 쿨하게 오케이 해주면서 반도체를 좀 챙기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그러면 이 조선 업황이 화랑으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 철강 사업에 이 모티브를 두고 있는 포스코 기업에서도 상당히 큰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전반적인 기업 전체적으로도 이번 이 두 달 후의 임기, 이 트럼프 본격적인 2기 때는 엄청난 수혜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우리 선배님들 점 찍어 보시면 지금의 이 낙폭들 또는 지금의 이 박스권들 좀 답답하셔도 자, 이 포스코 퓨처엠이 급상승하면서 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이걸 뒷받침해주면서 자, 이 부분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입맛에 맞는 즉 트럼프 대통령이 선호하는 대중국 관련주 이 정책주랑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제가 선배님들한테 지금은 이탈하실 때가 아니라고 제가 강력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포스코 퓨처엠도 한번 차트적으로 보고 나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포스코 퓨처엠 지난 전일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월 5일 날 해리스 부통령이 낙선되고 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는요. 자, 이날 강력하게 올라갔을 때 매집세 보여줬죠. 강력하게 떨어졌을 때도 어떻게 이탈하지 않고 다시 추가 매집세를 보여갑니다. 지금 투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요, 선배님들. 우리 개인들이 끊임없이 매수세는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중간에 털렸을 때, 요런 날이죠. 요런 날들. 이런 날들이 개인들이 사고 외인들은 던졌던 날. 이게 포스코 퓨처햄이 앞으로 엄청난 악재가 많아서 던졌다? 아닙니다, 선배님들. 제가 포스코 퓨처엠은요, 신용도가 굉장히 좋은, 이 포스코 그룹 자체가 신용도 하면 뭐, 다들 다 좋겠지만, 이 포스코 그룹들, 내가 100만 원어치를 사기 위해서는 20만 원의 현금만 있으면 살 수 있는 기업이에요. 무슨 말이냐? 증권사에서 80만 원을 빌려주는 그런 기업입니다. 많이 빌려준다고 해서 나쁜 회사들이 아니에요. 삼성, 이 대그룹들 대부분이 20%의 신용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용도가 좋은 기업들인데, 보통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 포스코를 떠나서 모든 기업들의 신용 건강성, 이 정도면 적정히 신용도를 잘 쓰고 있다라는 치수가 6에서 8 사이가 건강한 치수입니다. 그런데 대부분들 종목들 중에서 이제 굉장히 요즘 재료들이 핫한 것들이 있죠. 뜨거운 열기가 뜨거운 종목들은 보통 11에서 13까지도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보여지는 수치예요. 하지만 자, 어떻습니까? 포스코 퓨처인 같은 경우는 한 자릿수 말씀드렸던 8, 건강한 수치 8의 막바지에서 15대로 이렇게 올라가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10월 17일자 날짜죠. 잘 보세요, 선배님들. 자, 10월 17일 날 날짜들, 요 날짜들입니다. 바로 요때.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개인들이 빠지기 시작하죠. 무슨 말이냐? 반대 매매로 외인들, 기관들이 던져내고 있다. 자, 그만큼 이 신용 공유율 조금만 쌓여도 외인들이랑 기관들은 던져내면서 결과적으로는 조금 더 낮은 가격에 지속적으로 어떻게 매집세를 보일 수가 있는 종목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게 재료가 소멸되거나 아니면 이 기업들이 전체적인 전망세가 하향세라고 그러면 절대 신용장고를 떨지 않습니다. 끝까지 채워서 나중에 공매도 때려버리고 말죠. 공매도가 뭔지 아시죠, 선배님들? 자, 공매도가 없는 주식을 먼저 팔고 나중에 갚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왜 없는 주식을 먼저 팔까요? 지금 현재 자리가 비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비싼 가격에 팔아버리고 나중에 싸지면 그걸 사서 다시 갚으면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나온 시세 차익이 있으니까 이걸 바로 공매도라고 하는데, 자, 지금 공매도 잔고들 어떻습니까? 자, 한참 우리 포스코 퓨처엠부터 해서 인터내셔널 포스코 퓨처엠이 이 중국산 재료들을 저기 하면서 해리스가 이
후보자로 올랐을 때 상당히 공매도 잔고들이 올라간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최근 공매도 잔고는요. 대동소이한 1%대 1.04%, 0.79% 거의 대동소이한 크게 많이 누적 잔고가 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만약 지금 이게 커다란 악재가 있다면 공매도 잔고가 어마어마하게 쌓여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하지만 지금 현재가 저가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신용잔고도 털어내면서 바로 이 외국인들이 언제든지 또는 기관 투신들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 우리 선배님들이 참 적법한 전략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 퓨처엠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각각의 대응 전략을 따로 가져야 될 게,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일단 기업에 일단 가장 불을 끼얹어 줄 수 있는 첫 번째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일 거예요. 왜? 다음 달에 우리가 이미 뭐가 내정돼 있다요, 선배님? 대한거래표 첫 시추가 내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주주분들은요, 지금 현재에서 당연히,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우리 개인들과 거의 공방전을 벌이고 있죠. 하지만 제일 지금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건 외국인입니다. 지금 하단에 요거 지표 보이시나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자, 주가가 지금 이 빨간색이 주가고요. 이 위가 외국인들 투자 비중입니다. 주가가 고점이었을 때 계속 모아가다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팔지 않고 계속 모아가죠. 개인들과는 지금 반대 방향을 지금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개인들은 지금 매도 우위를 갖고 있어요. 하지만 일단 첫 번째 슈팅이 날 거는 바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에다 전 감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시발점이 되면서 퓨처엠과 인터내셔널 시너지를 내고 포스코 그룹 쪽으로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것이다. 그럼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 선배님들, 자, 지금 이 중간에 매물대, 중간 매물대, 구름대라고 하죠. 매물대 보이시나요? 이런 자리에서 맨 아마 이 불안 심리, 지금 거래량이 자꾸 발생하지 않으면서 이런 식으로 주가를 박스형으로 갖추면 우리 선배는 어떻습니까? 신용잔고 쓰신 분들이라든지 또는 지금 들어가 있는 분들 굉장히 주가가 답답하다라고 많이 느끼실 거예요. 이런 경험도 많으셨죠. 주가가 답답하다고 느꼈을 때 내가 아유 이제 던지고 다른 거 들어가야지 딱 했을 때 그때부터 슈팅이 나는 경우들. 사실 그게 다 우리 기본적으로 세력들, 외인들, 기관들은 우리 개인들의 이 움직임들을 엄청나게 면밀히 잘 보고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 선배님들 아마 주가 지수도 이 차트 열어보시면 5일선, 21선, 40일, 60일, 120일 기본 차트 그대로 쓰신 분도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저는 제가 우리 성에 항상 말씀드린 게 저는 5일, 20일, 33, 56, 112, 224일선을 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외인들 기관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본 차트를 선배님들이 많이 쓰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손절가나 목표가를 달성하려면 꼭 거기 못 미치고 살짝 내려오거나 거기 좀 못 미치고 바로 올라가거나 올라가다 뚝 떨어지거나 그런 경험도 너무 많으신 게 이 부분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매크로 그러니까 자동으로 사실 이 부분들이 됐을 때는 툭툭 던져내고 툭툭 사들이는 이런 프로그램 매매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털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이런 자리에서는 선배님들 사실 차트 제가 차트 분할하고 차트 설명하고 또 스토캐스틱이라든지 뭐 이제 볼린저 밴드 얘기하면서 어렵게 설명하려면 충분히 어렵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이런 재료들이 우리 앞으로의 이런 가치주, 가치 성장주를 볼 때는 차트 기본적인 차트만 보면 됩니다. 우리 앞에 위에 보이는 111선, 선배님 거는 121선 있죠. 이걸 뚫어주면 그때부터 방향성 나온다. 이 정도만 알아도요. 재료만 믿고 간다고 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는 되려 우리가 조금씩 되려 모아가야 하는 그런 자리다. 저는 강력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1번. 오늘 이제 정리를 한다면 1번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먼저 슈팅이 놔줘야 되고 두 번째, 퓨처햄이 이 부분을 재료 독립, 즉 대중국 관련해서 IRA 법이 중국에 관세를 더 부과한다는 내용을 바뀐다면 그 다음은 포스코 퓨처햄. 이 둘이 사실 시너지가 났을 때 그룹사 전반적인 그룹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포스코 그룹 전반적인 이 흐름이 바뀔 수 있는 거는 사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게 가장 전 그룹사가 지금 가장 밀고 있는 2차 전지 재료부터 해서 이 에너지 사업 부분부터 해서 이 부분들이 돌파구가 되었을 때 제가 말씀드린 포스코 홀딩스부터 해서 엠텍도 마찬가지 그룹사 전체적인 이 움직임을 가져갈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내가 포스코 인터넷을 들고 있는데 좀 답답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제가 딱 정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포스코 인터넷이 먼저 움직이게 되고요. 후발로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동반으로 같이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이런 자리에서 절대 털리지 않으려면 사실 선배님들 우리가 외인이나 기관들보다는 정보가 좀 약하다, 늦다라는 건 우리가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우리 선배님들 주식 보좌관으로 제가 우리 선배님들 뭐 선배님께 제가 우리도 같이 세력적으로 움직이다 이렇게 떠들 수 있는 건
선배님한테 제가 돈을 전혀 받질 않죠. 오로지 좋아요, 구독 이 한 번의 움직임을 눌러주시면 엄지손가락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유튜버 이 많은 유튜브를 보시는 우리 80만 포스코 주주들이 다 움직일 수는 없겠죠. 하지만 2만에서 5만 최소한 10만까지만 사실 우리가 포스코를 같이 본다고 해도요. 절대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정도 자금들 하루에 130억, 100 뭐 우리가 14억만 들어가지고 있어도 저희는 밑자리에서 좋은 자리에서 우리 나름대로의 승리를 정말 거둘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꼭꼭 눌러주시면 제가 이 부분에서 분명히 보답을 드릴 거고요. 아울러 지난주 제 영상 보신 분들 제가 지난주에 어떤 흐름들을 가져왔나요? 선배님들. 제가 뭐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선배님들 그럴 이유도 없겠지만 저는요 선배님들 지난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자 제가 지난주에 150% 냈다는 게 실제 제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우리 선배님들 수익을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네이처셀 김대희, 우리기술투자, G2파워, 샤페론 전부 다 주식 보좌관 김대희로 영상을 검색해 보시면 샤페론 같은 경우는 지난 금요일 날 아침에 잡아서 마감하기 전에 우리가 15% 당일 수익 내드렸죠. 그러면서 네이처셀은 실제 제 영상이 아마 13일 전 영상부터 시작될 거예요. 네이처셀의 상승 날짜도 기억합니다. 10월 23일 날이 제 첫 영상이었거든요. 이때 20%까지 급등하던 종목을 제가 12% 눌림목 줬을 때 선배님한테 이거 네이처셀 제가 2016년, 17년 한창 애널리스트로 활동할 때라 처음부터 네이처셀의 처음과 끝을 다 아는 종목이다. 지금 놓치시는 게 아니라 되려 잡아가시면 엄청난 수익을 가져가면서 제가 중간중간에 실시간 대응 전략들 다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 이 네이처셀이 한 60% 이상 급등을 하다가 갑자기 외인들이 매도세로 전향하는 듯 보이면서 24%까지 빼버렸죠. 자, 제가 왜 네이처셀 두 번이냐면 눌림목에서 다시 잡아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었을 낼 수 있다는 그런 창구 움직임들을 받고 세력들의 움직임들을 봤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겁니다. 지난주에만 150% 이상 수익을 냈거든요. 제가 이런 수익들을 우리 선배님들 제가 돈을 받고 내는 게 아니라 좋아요, 구독들 진짜 많이 눌러주시면 저는 제가 말씀 딱 드릴게요. 포스코 퓨처앤 포스코 이 인터내셔널 우리가 최소한 2만 명 이상이 함께 보게 된다면 이 부분들 제가 영상 속에서 전부 다 종목들 다 오픈을 해드릴 거고요. 앞으로 이미 제 필승 이기자방에 무료로 다 들어오신 분들 계시죠. 그리고 문자도 제가 무료로 제가 보내드린 분들 계실 겁니다. 이런 혜택들 전부 다 선배님께 제가 무료로 다 오픈해드리면서 함께 이 신용잔고들 관리하면서 수익 내면서 이런 자금들로 내가 50만 원 있던 100만 원 있던 이 돈으로 수익 내서 우리가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퓨처엠 눌림목에서 조금씩 잡아가면 그 금액이 크진 않을지언정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 부분도 제가 함께 공유할 자신이 있고요. 선배님들이 이 포스코 퓨처엠과 포스코 그룹을 놓치지 않는다면 저도 역시 선배님들 끝까지 제가 주식 보좌관으로 보좌하면서 항상 승리할 때까지 끝까지 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배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포스코 인터내셔널 조금 답답할 수 있습니다. 퓨처엠 지금 끝난 게 아닙니다. 되려 제가 단호히 말씀드릴게요. 이제부터 시작이니까요. 단단히 들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오래전부터 해서 제가 이 영상 속에서 선배님들 흔들리지 않도록 재료들 실시간으로 나오는 이런 차트들 이런 것도 제가 선배님 열심히 보조할 테니까 끝까지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내일도 반드시 승리하시고요. 남은 일요일 편안하게 쉬고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필승입니다.